이지한 사회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했습니다. 우와! 일제강점기 힘든 시간을 지나고 광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광복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와 그 광복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할 거예요. 한 5년에서 한 8년, 광복하면 8년 정도로 오늘 다룰 건데요. 그래도 조금 사건들이 많아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에서요. 8.15 광복, 그리고 그 광복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이제는 임시를 빼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까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6.25 전쟁까지 오늘 들어옵니다. 6.25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네, 8.15 광복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8월 15일 8.15 광복을 하는데요.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위한 계속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국동맹이라는 이제 조직을 하게 돼요. 1944년 여운형 중심으로 된 사회주의 사람들이 중심으로 된 국내에서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인 건국동맹 조직하고요. 그 다음 국내 진공작전 들어봤어요. 어디서? 광복군 했을 때 들어봤었습니다. 그런 광복군, 특히 김구가 이제 일본에 계속 미국이 승전하고 있다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 6개월 정도 일본이 포기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융단 폭격을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안되겠다, 우리가 빨리 참전해서 우리도 승전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광복군을 빨리 진국작전으로 투입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트루먼 미국의 대통령이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요.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원폭을 터뜨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본이 이제 8월 10일날 미국의 천황희 연합국의 항복의 의사를 전달하고요. 8월 15일날 항복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국내 진공작전 계획이 8월 18일날 계획되어 있었죠. 8월 18일날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8월 15일날 항복을 해버리면서 광복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참전을 했어야 못했죠. 못했죠. 그런 슬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8.15 광복이 일어났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광복맞이에서, 자, 여기 교과서에 있는 만세 부르는 장면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 어디냐면 8월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 앞에 모습을 촬영했어요.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우리가 광복이 되었어 하고 열심히 만세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 자, 8.15 광복 후에는 여운형 중심으로 앞에 있던 건국동맹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교과서 참고해주세요. 건국준비위원회요. 조선자는 지금 선생님이 앞에 빼놨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랍니다.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겠죠. 여운형 중심이었고요. 자, 군사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중간에 뻥 비게 되겠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소련과 미국 둘 다 승전국이고요. 소련과 미국에서 자기들 임의로 이쯤 하면 되겠다 해서 38선을 그어요. 우리가 아는 그 38선을 긋습니다. 하고, 야, 니들은 위에서부터 일본인들 나가고 남은 공간을 니들이 메꾸면서 정리해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니들은 밑에서부터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자 라는 거예요. 갑자기 펑 자유가 생겨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무장해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본인들은
소련과 미국을 피해서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자, 생활 모습인 사람들은 일부가 돌아옵니다. 우리 강제징용에 대해서 있었고요. 뿐만 아니고요. 외국에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가거나 힘들어서 나간 사람들, 탄압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이제 일부가 우리 돌아온다. 학교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말과 한글,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뭐예요? 남북이 나뉘어졌죠, 여러분들.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잠시만. 네. 안 되네. 그냥 하자.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있는 것처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중심으로 아래 위에서 이제 일본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했죠. 근데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상에 맞추어서 또한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라에 대한 하나에 대한 나라를 만들고는 싶어 하는데 어떤 쪽은 우린 자유주의 정말 싫어. 일본 봐봐. 우리 일본 일제강점기 때 자유주의 때문에 힘들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하는 미국 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상태에서 그래도 같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것을 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승전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정부를 세울 때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좀 안타깝죠. 김구가 많이 걱정하는 거였고요. 자, 미국, 영국, 소련 해서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 우리의 한국을 이제 광복하고 일본의 승전국들인 세 나라가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가 삼국 외상회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한 회의예요. 어디서? 모스크바에서 삼국 미영소의 나라가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한 회의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의논했냐면요. 한반도의 민주적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고요. 미국과 소련이 이제 우리 무장 해제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담당했지요. 그럼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면서 신탁 통치를 체결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가 뭐냐면 특정 국가가 이제 일정 지역을 대신 통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부가 제대로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서.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신탁 통치를 결정할 거예요. 찬성과 반대가 둘 다 있는데요. 찬성 쪽은 뭐냐면 여기서 하면 우리 통일 정부가 수립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찬성팀이 있고요. 반대 쪽은 야 우리가 스스로 지어야지 이러면 자주권이 없어져 하는 그런 의견이 두 개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이미 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교과서 참고하세요. 북한에는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요.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개혁하고요. 그리고 공장, 철도를 국유화, 나라 거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사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나라의 사회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뭐 했냐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하자라고 했지만 마음이 아프게 좀 안 됐어요. 자,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에 있었던 거를 북한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 거 못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처리 못하겠어요. 미국과 소련에서.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처리 못하겠어요. 라는 멘트를 나오면서 이제 국제연합으로 넘깁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한 곳으로 넘기면서 그쪽에서 총회가 일어나요. 네. 총회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국제연합은 뭐였냐면 남한과 북한 같이 남북을 통한
총선거안을 결의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남북 같이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니들 스스로 지금은 조금 힘드니까 뭐 하냐면 유엔이 국제연합입니다. 유엔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할게요 라고 해서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이 결정을 반대합니다. 국제연합의 결정을 거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럼 안 되겠다,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합시다 라고 결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죠. 찬성은 이승만, 우리 일대 대통령이고요. 단독정부 우리 그래도 수립하자. 왜냐하면 이승만은 친미 정권이라서 지금 정권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었기 때문에 권한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단독 정권을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단독 정권을 수립하자 얘기했고요. 김구 계속 나옵니다. 김구는 야, 이제 우리 겨우 광복했는데 그 다음에 분단이 되면 어떻게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라는 의견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났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 따로 됐을까 같이 됐을까? 분단이 됐으니까 당연히 따로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제헌국회가 뭐냐면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국회. 우리 아직 헌법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정하는. 국회에서는 입법을 합니다. 2학기 때 나올 거예요. 법을 정하는 곳이 국회예요. 그래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제 맨 처음 하는 것이,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이 지금의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쪽 다 입법권이 있어서 먼저 입법권으로 헌법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해당한 내용으로 이제 대통령을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누구를 뽑아야 돼?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5.10 총선거가 1948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해서 이런 국회의원 뽑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전국, 그러니까 남한 쪽이지, 남한의 90%가 넘을 정도로 국회의원 뽑는데 그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 투표소가 들어가져 있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우리는 여기 천이 한 개 더 있는데 이때는 천이 없었지만 그래도 비밀 투표할 수 있도록 남녀 모두 투표하였다고요. 여기는 포스터입니다. 교과서 한번 보세요. 자, 만 12세 이상 선거권이 있었고요. 만 25세 이상 피선거권,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 투표율이 놀라지 마세요. 95.5%나 되었어요. 대단하지? 이 정도로 우리나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1대 국회, 이제 제헌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제헌국회가 이제 뽑힌 다음에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모여서 이름을 정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대한제국에서 차이가 뭐예요? 우리 임시정부 할 때도 얘기했죠. 백성,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제 했었고요. 제헌, 헌법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헌 헌법을 공포했다. 첫 번째 헌법을 공포했는 게 7월 17일. 우리 그래서 7월 17일 제헌절로 하고 있죠. 그 헌법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다 뽑아.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다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국민이 대통령을 다 뽑지. 그걸 직접선거라고 하고요. 뽑았는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게 간접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인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1대 대통령이 되고요. 자, 대통령 된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 선포하게 되고요. 자, 남한이 이러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우리 가만히 있진 않았다 얘기를 했지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회의를 구성해서 북한 인민총선거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하겠죠. 그래서 총선거가 48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확히 북한의 용어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48년 9월 9일날. 네, 이렇게 됩니다. 밑에 사단으로 더하자면 48년 12월에 국제연합이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정부로 승인은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됐어요. 슬프게 분단이 되었죠. 분단이 되어서 그냥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뭐가 일어났냐면 6.25가 일어났어요. 힝 하는 6.25 일어났습니다. 6.25 교실에서 물어봤는데 남침이라고 했어요, 북침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남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또 여기서 더러운 얘기해야 되지. 똥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가락침이라고 해요, 아니면 똥침이라고 해요? 똥침이라고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찔려지는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침입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6.25의 원인. 지금은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 있어요. 38선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한도 북한도 둘 다 뭐 하고 싶다.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그 사상만 다른 거지, 생각만 다른 거지 하나의 나라가 맞잖아. 그래서 양쪽 다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북한은 소련한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요. 이제 남한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처음에 요청했었는데 이제 북한이 소련으로 뒤로 요청을 하면서 앞쪽에는 우리 평화협정 하자.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평화협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평화협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평화협정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슬프게도 여기에는 기습 공격 적혀져 있어요. 자, 평화협정 하자 하면서 뒤로 계속 받는 거야. 이제 군대에 필요한 것들, 전쟁에 필요한 것들 받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요청을 하는 거죠. 빨리 통일할 거예요 라고 요청하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다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봐라, 북한이 평화협정 하지 않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우리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평화협정 하자 하니까 평화협정에서 우리 좀 쉬자 라고, 좀 쉬자라는 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만 했다고 얘기했지, 갑자기 1950년 6월 25일 일요일날,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요일이라서 이때가 특히 농번기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 많던 군인들도 각자 이제 우리 좀 쉴타임 됐으니까 각자 집에 가서 농사 짓는 것도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고 일요일이니까 가서 종교 활동도 하세요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조금 사람들이 해이해진 상황에서 많이 군사들이 좀 비어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새벽 4시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됩니다. 점령되면서 언제 서울이 점령되고요, 쭉쭉쭉 계속 내려와서 여기 있는 대구, 부산, 낙동강 지역까지, 그러니까 소백산맥 쪽까지 내려오는 게 언제가 걸리냐면 50년 9월 2일까지 얼마 안 걸리죠. 거의 2달 조금 넘게 끊임없이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최후 방어선인 요 위치까지 대구, 부산 빼고는 다 거의 이제 북한군이 점령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우리나라의 90%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 유엔군, 이제 국제연합에서 이제는 아니다, 우리 열심히 다시 하자. 이 상황에서도 계속 왔었거든요. 일본 상황에서도 왔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안 하고 계속 밀리긴 했어요. 계속 밀려서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부산부터 치고 들어가니까 이길 수가 없다. 우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디에서? 인천에서, 서울 옆에 인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천 있고요. 여기 인천에서 들어가자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부산과 인천 양동작전을 펼칩니다. 양동작전을 펼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인천에서 군인들이 오니까 중간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중간부터 다 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천에서 내려오고 부산에서 올라가면서 중간에 끼인 사람들을 이제 사살을 하거나 아니면 회유하거나 등등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까지 다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 계속 올라가서 맨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50년 11월 25일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네, 인천 상징작전에 메가더 장군이 계획해서 했는데요. 여기 나라마다 국제연합군이 92개국 중에 63개의 나라나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차키차키 아주 작은 도움까지 세리면 63개인데 크게 유엔군으로 크게 보면 미국 중심의 16개 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도와줬지요. 자, 이렇게 돼서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요만큼만 요 남은 요 조그만한 것만 먹으면 끝날걸. 그럼 통일되고 끝났을걸. 맞죠? 그 상황에서 중국에서 인해 전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끊임없이 동원해요. 그래서 군복을 입히고 계속 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서 그 산을 지나서 계속 끊임없이 내려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쏠 총에 총알이 모자란 상황. 사람이 더 많아 총알보다. 뿐만 아니고 이제 몇 년 전에 밝혀진 거는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중국의 옷을 입고 같이 북한의 옷을 입고 같이 내려왔다는 말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 있는 사람 내려옵니다. 중국군이 합세를 50년 이제 10월 25일 날 합세를 하고요. 그 다음 계속 이제 내려와요. 쭉쭉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서울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밑에 거 동그라미. 서울 밑으로 내려온 게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 아실 겁니다. 1월 4일 날 서울에서부터 후퇴를 했다고 해서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사후퇴 일어나 그 다음부터는 여기 요 중심에서 계속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3년을 해요. 너무 슬프지? 그 2년 되겠네 이제. 1년을 이미 쌓았으니까.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어쨌든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계속 이게 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해서 1951년 5월부터 휴전협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대로 나누고 끝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찝찝하게 넘길 수 없다. 우리를 도와주는 팀이 많기 때문에 우리 통일을 바란다 라고 끝까지 우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휴전에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2년을 더 싸워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군사경계선, 군인들이 경계하는 곳, 그 경계선을 만들었고요. 이쪽에 군사경계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휴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쉬고 있는 선, 휴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전선은 이렇게 요 정도 38선이 요 정도 이렇게 되나? 선생님 그림을 그려서 어쨌든 우리가 땅을 조금 더 38선 그 전보다 땅을 조금 더 먹기는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무슨 상황? 휴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 결과로 어떤 것이 있었냐라는 건데요. 자, 생활 모습 임시 수도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쭉쭉쭉 내려오게 되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 그 다음 대구, 부산까지 마지막에는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는 거였지요. 그 다음 낙동강 이남 지역에서 뭐 하냐면 우리 뭐예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고 모든 시대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뭘 하자, 실력을 빌려서 우리 아이들은 잘 살게 하자라는 것들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네, 천막 학교, 천막 촌이 생깁니다. 네, 천막학교, 천막촌이 생기고요. 자, 여기 교과서 보면 천막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천막학교가 유지가 됩니다. 인명피해 사상자가 거의 500만 명, 그러니까 500만 명이 넘어요. 사상, 죽거나 다친 사람이 500만 명이 넘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이제 이산 가족, 이제 사람이 헤어진 것들,
북한 남한으로 어떤 사람 북한에 있겠고 우리 아빠는 북한에 있는데 나는 남한으로 내려서 피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산 가족이 생겼고요.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대피하고 아니면 전쟁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상황에서 전쟁 고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 아이들이 이제 길바닥에 자기 부모님 없이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기아가 생기고요.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군 이제 전염병들이 확산이 되는 그런 인명피해가 생깁니다. 경제적 피해도 있겠죠. 어떤 것? 국토의 황폐화.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 무너지고 못하게 되니까 국토 황폐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문화재, 우리 여러 가지 문화재들, 궁궐들이란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폭탄이 터지니까 그런 문화재들이 파괴되고요. 자, 농업 생산이 대피하기 바쁘니까 누가 농사는 1년 꾸준히 지어야 되는데 그럼 농업 생산이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고 폭탄하면서 공장, 도로, 철도 등이 파괴됩니다. 다리들도 좀 많이 파괴됐어요. 다리. 이것도 적어야 되는데. 다리도 파괴되는데 어떤 식으로 파괴됐냐면 이제 뒤에서 북한군이 몰려오니까 남한에서 이제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오는 시간을 좀 늦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리 폭발되면서 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다 죽는 상황도 발생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피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끝난 다음에는 복구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거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쟁 끝나면.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 누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빨갱이에 대해서 이런 말들 들어봤죠. 그래서 적대감이 생기고요. 우리도 이대로 참을 수 없어. 보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눠진 것이 계속 고착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유지됐죠. 1953년에 휴전이 됐는데 아직까지 18년도까지 그대로 분단된 상황이 있는 그런 고착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잠시만 자, 이렇게 피난 행렬이 있고요. 이렇게 아까 판자촌이었고요. 뿐만 아니고요. 집들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있어요. 건물들이. 자, 너무 슬프지? 수원화성 우리 열심히 아름답다는 수원화성 보여요? 이렇게 반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우리 수원화성은 그대로 있을까라는 이건 이산가족 찾기고요. 왜 수원화성 가보면 저렇게 안 잘려져 있잖아. 왜 안 잘려져 있을까라는 생각? 왜 그럴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원화성 할 때 화성 이때 거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려나? 자, 여기 수원화성 파트입니다. 이거 기억나요? 화성 성역 이괴 해서 어떻게 지었는지 지은 과정 전체 그림들이 있어서 이거를 참고해서 지금 복구한 것이 수원화성이에요. 6.25 때는 이게 정말 슬프게 반 짜갈려져서 날아갔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고요. 이제 조금 자유민주주의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살기 괜찮잖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위에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전쟁은 아니죠. 얼마나 힘들게 이제 혁명을 해서 이런 잘 살기 좋은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서 오늘 거 잘 이해해서 오세요. 영상 찍을 거예요. 바이바이.